2025년 대한민국 이대로 못 산다. 현재 대한민국 경기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한국 경제의 성장 신화를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1인당 GDP 10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성장이 멈춰 보이는가?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 침체인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인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쓰나미, 주력 산업의 동력 상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 이 세 가지 구조적 제약이 만들어내는 저성장 함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부 인구 노동 시장 측면에서의 구조 변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숫자로 보는 현실.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 속도입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 사회로, 그리고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도달하는데 154년이 걸렸고 일본이 3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25년은 충격적인 속도입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며 204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소비 구조,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와 생산성 정체, 인구 감소는 단순히 노동력 규모의 축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입니다. 첫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을 정점으로 1564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투입량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기술혁신의 함수인데 이 중 하나의 요소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입니다. 둘째,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4%대에서 최근 12%대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들이 덜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정체되고 혁신적 투자가 부족하며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급변하는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교육 경쟁과 취업난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제활동 시작 연령이 늦춰지고 이는 생산성 총량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조기 퇴직 압력은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경제활동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주의 변화 성장의 엔진이 꺼지다. 고령화는 소비 패턴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청년기와 중년기의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투자하지만 고령기에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취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층이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를 상회하며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전체 내수 시장의 활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동시에 주택, 교육, 의료 등 필수 지출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 불안으로 인한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화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됩니다. 성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정체되면 기업의 투자 의욕도 함께 사라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부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 주력 산업의 성장 한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주력 제조업이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폭발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시스템 반도체, AI 칩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으며 중국의 추격도 거세집니다. 자동차 산업은 더욱 복잡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 속에서 완성차 제조사들은 막대한 전환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조선 산업은 2000년대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이후 중국의 물량 공세와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LN선과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의 경쟁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 전체의 성장성은 제한적입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의 한계와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한국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으로 선진국 평균인 15% 내외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제조업 자체가 자동화와 스마트화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은 반면 금융, IT 서비스, 전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딥니다.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자영업자 과잉, 영세성, 낮은 자본 투자, 규제 과다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은 양적 확대만 있고 질적 고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나쁜 서비스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육성의 난관. 정부와 기업들은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R&D 투자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기초연구보다는 단기 성과 중심의 개발 연구에 치중하고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혁신 생태계로 인해 혁신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인적 자본의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바이오 전문가 등 신산업 핵심 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셋째, 리스크 자본의 부족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충분한 벤처 캐피털 투자가 필요한데 한국의 벤처 투자 시장은 규모도 작고 후기 단계 투자는 더욱 부족합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문화도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요인입니다. 넷째, 규제와 제도의 경직성입니다. 신산업은 본질적으로 기존 규제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 개선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원격 의료, 자율주행차, 금융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부더 성장 국면에서 기업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 기업의 생존 전략 효율성과 혁신의 동시 추구. 저성장 시대의 기업들은 기존의 양적 확장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비용 구조의 혁신입니다.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도입, 협업 플랫폼 활용 등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큽니다. 둘째,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국내 시장이 정체되는 만큼 해외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현지 R&D,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깊이 있는 진출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성장성이 낮은 레거시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자원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넷째, 인재 전략의 전환입니다.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라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시에 핵심 인재의 육성과 유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에 대응, 전략 생애, 재무설계와 역량 개발. 개인들도 고성장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 재무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주식시장이 항상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보수적인 재무계획, 충분한 비상자금 확보,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노후 준비의 조기 시작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2030대부터 체계적인 노후 자금 적립이 필요하며 다층적 노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평생 학습과 역량 개발입니다. 한번 배운 지식과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따라가며 자신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필수 역량입니다. 넷째, 경력 유연성의 확보입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현실성이 났습니다. 여러 차례의 이직, 경력 전환, 심지어 업종 변경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 이전 가능한 스킬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로징 위기 속의 기회,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저성장 함정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쓰나미, 주력 산업의 성장 동력 상실, 신산업 전환의 난관.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구도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넘긴 나라들은 더 높은 발전 단계로 도약했고, 실패한 나라들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위험 요인? 냉정하게 말하면 위험 요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 감소의 가속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추세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출산율이 반등한다 해도 노동인구에 편입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2040년대까지는 인구 감소 압력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의미합니다. 가계부채의 높은 수준도 큰 리스크입니다. GDP 대비 100%를 넘는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하락 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아 충격 흡수력이 약합니다. 국가부채의 급증도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확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지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 경기 대응력도 약화됩니다. 기회 요인? 그러나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령층 시장, 즉 실버 산업은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고령자를 단순히 부양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매력 있는 소비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 여가, 주거, 금융 등 고령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 열쇠입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 노동력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IT 인프라와 디지털 수용도가 높아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이 큽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핵심 산업에서의 위상을 활용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 전환도 기회입니다. 2차 전지,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에서 한국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그린 전환의 흐름을 적극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용기.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구조적 변화를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업 규제 혁파, 교육 혁신, R&D 효율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어렵지만 필수적인 과제들을 미룰 수 없습니다. 기업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효율성 향상, 사업 재구조화,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평생학습, 재무관리, 건강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뤘고, IMF 위기를 넘어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의 구조적 전환도 넘지 못할 장벽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성장 함정은 경고음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지금입니다.